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네. 형님, 별별 실험실에서 김원효와 이호종이 단짝인 것처럼 우리 네. 지구도 단짝이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별별 실험실이 정말 폐지되지 않고 장수할 수 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보름달 앞에서 정화수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이 본인의 소망을 이렇게 빌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달이죠. 달. 네, 만약 달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일단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약간 공포까지 밀려오지 않을까? 밤에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달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구의 날씨가 더 카오스한 날씨로 변할 것이고요. 달 때문에? 네. 또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던 힘이 없어지면 지구의 자정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대요. 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24시간에서 11시간 정도로 굉장히 와. 빠르게 너무 자정을 싫다, 한다고 너무 합니다. 싫다. 예, 하루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어우. 네, 그래서 밀물과 썰물도 사라지니까 바다 생태계도 또 큰 변동이 생길 것이고요. 소행성을 막아주던 어떻게 보면 방어막, 달이 돌면서 이제 소행성을 다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소행성을 막아주는 방어막도 또 없어졌으니까 지구는 또 이제 더 많은 유성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달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었어요. 자, 여러분 뭔가 이 엄청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지구의 동반자, 네.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 달. 달. 그렇죠. 저희 좀 왼쪽에 지금 지구와 달 그림이 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에서 앞면만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면만 보잖아요. 네. 뒷면은 아예 한 번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아쉽지만 지구 위에서는 절대로 달 뒷면을 평생 볼 수 없습니다. 여기도 뒷면이 없네. 결국은 우리가 뭘 타고 가서 그 뒤를 봐야 되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인류가 눈으로 달의 뒷면을 직접 본 거는 사실 1968년 12월 21일에 발사된 아폴로 8호. 어. 8호에서 가장 먼저 월면의 뒷면을 이제 봤다고 하고요. 보시면 지금 나와 있죠, 사진이. 예. 나 안구 검사할 때 이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야, 근데 뒷면은 왜 이렇게 뭔가 오돌토돌하게 이게 뭐예요? 앞면보다 뒷면이 좀 더 소행성이나 아니면 뭐 우주 먼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충돌을 해서 그 크레이터가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뒤통수를 많이 맞았네.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서 화산 활동으로 이런 자극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대형 운석의 충돌로 구덩이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학설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궁금하니까 또 해결을 해봐야겠죠. 사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달의 하루가 한 달이라서 그렇거든요. 달의 하루가 한 달이다. 네, 달의 하루가 한 달이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정합니까? 하루. 네, 지구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죠. 어. 그러니까 달의 한 달이 하루라는 것은 달은 한 달에 한 번 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모형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야, 해보면 그러면 좋을 이해가 것 더 같습니다. 쏙쏙 오겠다, 그죠? 네, 이렇게 모형을 와우. 준비를 했습니다. 와, 우와. 태양, 지구, 달이 다 있죠. 와. 지금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365번씩이나 많이 자전을 하지만 지금 달을 보면 달은 지금 계속해서 저 계속? 달의 한 면이 네. 지구를 바라보면서 계속 공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면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공전하려면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동일해야 돼요.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자전을 한 바퀴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과학 용어로는 동주기 자전 혹은 조석 고정이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구 위에서는 절대로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년이 지나도 절대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형님 만유인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유인력. 네, 만유인력 맞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뉴턴이 알아낸 힘으로 유명하죠. 보이지 않는 중력이라는 존재가 달이 이제 튕겨나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석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조수 간만의 차, 네네네. 조석 간만의 차라고 부르는 그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걸 알죠.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이제 만조, 네.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걸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 혹은 조석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각은 대륙 지각이라고 부르는 지각과 해양 지각이라고 부르는 지각이 있어요. 암석은 고정돼 있는 존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힘을 받아도. 그런데 물은 유체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큰 이 방향, 달이 지금 정확하게 지구와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는 방향 있잖아요. 이 방향이 부풀어요, 물이. 부푼 상태에서 지구가 돕니다. 도는 동안에 부풀어 있는 곳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는 자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석이 돌겠죠. 네. 암석이 도는데 물은 이게 부풀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부풀어 있고 이쪽으로도 부풀어 있으니까 하루에 2번 조수 간만의 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풀어 있으니까 부푼 쪽으로 땅이 가면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물이 빠져 있는 곳으로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수 간만의 차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달의 공전면 있죠. 네. 이 공전면에 위치한 도시나 뭐 나라나 이곳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네. 양꼭 지점에 있는 뭐 북극과 남극은 그나마 덜 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어. 예, 그나마 덜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달의 이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맞습니다. 추가로 이 달이 사라져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 때문에 하루가 짧아지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겠죠. 예, 그렇죠. 네, 저희가 왜 고기를 익힐 때 한 면이 이렇게 가만히 되고 있는 빨리 거 돌면 이제 뭐 근데 막 시간이 돌리면은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될 테고요. 결국에 지구에는 이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기존에 살고 있던 생태계가 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어두울 때 그냥 저 달빛 보고 찾아갔다. 네. 뭐 이렇게 그냥 조명 역할로만 봤던 달이 듣고 보니까 달이 없는 지구는 결코 지금의 지구가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렇죠.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달은 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영원의 단짝 지구와 달의 활동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별별 실험실의 지구와 같은 존재 디슨 씨와 지구의 조력자 우리 정 박사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박사님, 여기 보니까 야 우주선도 있고 우주인도 있고 네, 로켓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야 신기하죠?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정디슨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 그거죠?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달 딛고 있는 곳 지구라는 행성과 그리고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라는 위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우리 지구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자전. 맞아요.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랑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지만 이렇게 우주로 와서 보면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속도가 빨라요. 얼마나요? 하루에 360도를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15도 정도를 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구나. 네. 그럼 우리가 이 자전, 그리고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하러 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 먼 우주로 가봐요. 깜깜한 우주로. 출발! 가요! 저쪽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인가요? 깜깜하다. 우주로 가요. 있고. 우리 관찰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죠? 중력 느껴지세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네. 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요 빛은 뭘까요? 이 빛은 맞아요. 그래서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돌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네. 제가 돌려봐 드릴게요. 네.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서 있던 사람 머리 위로 해가 떠오르기 네. 시작하죠? 그게 여기가 동쪽인 거예요. 아, 여기 동쪽에서 동쪽. 먼저 뜨잖아요. 그렇죠? 간다. 그리고 점점 머리 위로 갔다가 서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낮이 되겠죠. 아, 그러다가 또 이쪽에서 돌아가면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돼요. 네, 여기가 서쪽이었죠? 네.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되면은 꿈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밤이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박사님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그치. 밥하고 빨래 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회사에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가면은 또 집에 가요. 네. 하지만 태양은 움직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움직인 건 바로 지구. 지구가 자전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낮과 밤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지구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더 이해가 되죠. 네, 확실하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봤지만 여기에 이제 달이라고 하는 천체를 하나 더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박사님, 네, 막대 사탕이에요. 막대 사탕. 이게 뭔가요? 달입니다. 달, 네, 그리고 디스님이 지구입니다. 지구와 달. 맞아요. 제가 태양을 여기 비춰드릴게요. 태양, 그러면 지금 달을 달. 보고 있는 디스님이 지구예요. 난 지구. 네,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돌고 있습니다. 달은 위상 변화를 하는데 먼저 달이 보이지 않는 삭이 있어요. 오! 아예 빛이 없어요. 안 보이죠? 달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보면 돌다 쭉쭉쭉 보면 가고. 오른쪽만 살짝 보이는 초승달이 밝아진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른쪽 편의 반달로 반달, 반달, 보이는 반달, 반달. 상현달.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름달이 있는데 이 보름달을 다른 말로 망이라고 부릅니다. 망. 이렇게 그리고 돌면서. 다시 반쪽이 어두워지고 왼쪽이 밝아졌죠? 네. 왼쪽 반달이 다시 보이는 게 하얀달. 그리고 더 작아서 왼쪽이 살짝 보이는 게 금음달. 그리고 다시 달이 보이지 않는 삭. 이런 순서로 순환을 하는 위상 변화를 보입니다. 근데 달이 이렇게 위상 변화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해서 이 태양을 가리는 경우가 생겨요. 태양이 있는데 난 지구. 이렇게 네. 가린다 이게 뜻이죠? 맞아요. 오! 이렇게 안 보여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었을 때 지구에서 태양이 가려져 보이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무 흥미로웠고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뭔가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맨날 달을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달리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달을 가까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망원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야, 예. 아니 저렇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봤던 그 달의 모습하고 네. 똑같네요, 그냥. 맞아요. 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막 보름달 나오고 초승달 나오고 뭐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이게 반대로 달에서 지구의 모습을 봤을 때 네. 본다면은 보름지구, 초승지구 뭐 이렇게 위상 변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충분히. 내가 거기에 안 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는 갈 수 없지만 다누리, 어, 예, 우리나라 달 궤도 위성이죠. 벌써 도착했어요? 예, 도착해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다누리 같은 위성을 우리가 조정해서 카메라를 우리가 지구의 위상 변화를 볼 수 있겠죠. 오, 나 아직 못 봤는데 사진을. 네. 일단 지구의 지름이 달의 한 3.7배 정도 되는 것이니까요. 네. 달에서 보는 지구는 지구에서 보는 달보다 훨씬 더 크고 밝게 보일 것입니다. 같은 면만 보이는 달과는 달리 지구는 모든 면을 달에게 다 보여주겠죠. 와, 네, 더 좋은데? 네, 그렇죠. 달이 이득이네. 네, 우와. 어떻습니까? 예, 보름 지구.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보름 지구의 모습이 또 이렇게. 다음은 시간에 따라 초승 그리고 보름, 금음으로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인데요. 달의 그림자의 지구가 가려져서 우리가 보아왔던 그 와. 달의 위상 변화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죠. 네. 야, 이게 참 우리가 늘 주위에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참 달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럼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달이요? 네. 달의 탄생 기원. 그런 게 또 궁금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과학자들도 궁금한 연구죠.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에 대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몇몇 가설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유력한 것은 태양계 초기인 45억 년 전 화성 크기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지구를 굉장히 강하게 들이받았어. 그때 파편으로 떨어져 나간 그 녀석들이 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대 충돌설이라고 하는. 그럼 그 거대 설입니다. 충돌설이 어떤 파편, 누구의 파편이란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원시 지구 있잖아요. 그 지구에 운석 충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파편. 그걸 우리가 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거대 충돌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부장하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 물론 처음에는 지저분하게 떨어져 나갔겠죠. 하지만 이제 조각 중에는 뭉쳐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곳을 중심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작은 파편들이 그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겠죠. 그래서 지금의 달과 같은 그런 동그란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들이 막 이렇게 뭉쳐서 달이 되었다. 그렇죠. 자, 이 우리가 달에는 쉽게 갈 수는 없지만요. 달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디슨 씨가 또 아이디어를 짜냈다고 하거든요. 달을 향한 디슨 씨의 고군분투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구는 행성, 지구의 위성은 달. 달의 진심인 남자 정디슨. 달을 보려면 천체 만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비싸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체망원경. 근데 저기 지금 김밥 발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디슨 씨는 뭘 만들어도 재료가 참 특이해. 네. 자, 제가 이번에 만들 망원경은 바로 케플러식 망원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케플러식. 자,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대물 렌즈로 사용한 볼록 렌즈, 그리고 저반 렌즈로 사용하는 볼록 렌즈. 크기가 작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은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상을 보는 망원경이에요. 볼록 렌즈로. 그래서 다른 말로 굴절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먼저 대물 렌즈를 고정시켜 볼게요. 10cm, 직경 10cm의 너무 큰데 렌즈가? 볼록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성능이 좋겠네요, 확실히. 구경이 10cm니까.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감쌀 거예요. 이렇게 감쌀 겁니다. 참 저렇게 누구나 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생활 재료들 가지고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하다. 확실히 발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당근처럼 생겼네. 저런 약간 아이디어는 양면 정말 테이프로 독보적인 긴 바에다가 고정을 해줄게요. 자, 그냥 볼록 렌즈를 연결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실리콘 긴 바를 먼저 고정을 할게요. 렌즈를 고정하는 틀이 딱 오, 만들어졌네. 와, 저렇게 이 홈 구성을. 보이시죠? 이 홈에 대물 렌즈를
끼워서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아주겠습니다. 흔들릴까봐 또 저 섬세하게 또 저렇게 또 야, 준비를 하셨네요. 디테일 저게 이제 정디슨만의 디테일이죠. 그렇죠. 자, 이런 모양으로 대물렌지가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족한 면은 더 잘라가지고 이어주겠습니다. 아하. 생각보다 근데 경통이 커요. 네. 자, 대물렌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반 렌즈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저반 렌즈는 5cm의 저반 렌즈를 이용해서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김밥을 말듯이 지름이 반 정도로 줄어든 네. 렌즈를 이용해서 내가 본 망원경 중에 제일 저렴한 망원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망원경 저렇게 만드는 돈이 거, 가장 네. 적게 들어간 오, 한 30배는 가까워 보이는데. 30배나? 오! 어, 제 눈이 좋아서 그런 건가? 자, 저반 렌즈 우측은 저반 렌즈가 들어있어가 단단한데 이 좌측은 말랑말랑합니다. 보이세요? 말랑말랑. 그래서 동그란 테이프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눌러도 뭐 모양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와, 저게 저렇게 아니 양면 테이프가 딱 맞네. 딱 맞아. 어떻게 저렇게 쏙 들어가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이제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두 개가 아주 깔끔한 원기둥을 형성했습니다. 길이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역시나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이 초점을 가운데 중심에 딱 맞을 수 있게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게 가운데에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네. 저 도구로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려나? 이 골판지를 이용해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모양은 예, 그 누가 봐도 망원경이에요. 잘 만들었는데. 예. 와. 그러게요. 저게 광축이 얼마나 그러니까 잘 맞춰졌을까가 이제 문제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 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 초점의 거리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디슨 만환경에 손잡이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만능 병따기예요. 이야. 만능 병따기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손잡이로. 저걸 손잡이로 저렇게 만들 생각을 또 어떻게 하신 건지. 짜잔! 야, 근데 그래도 굉장히 그럴듯해요. 손잡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볼록 렌즈 두 개를 이용한 케플러식 망원경. 아마 긴발을 이용해서 만든 것 중에 제가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야, 바로 나가서 달을 구경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정말. 오, 달이다! 야, 잘 보인다! 오, 에이, 대박! 이렇게나 잘 보인다고? 에이, 이건 아니다. 야, 저 정도 에이. 배우를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디? 한 저기- 180배. 오! 아니, 나 이럴 줄 알았어. 밝은 달! 너무 잘 보인다! 정디슨이 만든 망원경은 솔직히 3배밖에 안 돼요. 슬퍼. 올해만 해도 슈퍼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정디슨이 꼭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극장 관련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야, 정디슨의 케플러식 망원경. 최대 배율. 3배. 네. 네. 아니, 근데 더 배율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맘만 먹으면 배율을 훨씬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네, 똑같은 건데.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길게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를 짧게, 짧게. 만들어 주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의 차이에 의해서 배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로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를 나누면 그게 배율이 되거든요. 근데 망원경을 만들어 볼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나보다 덜 신기하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만들어 봤구나. 네. 어쨌든 참 달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단순할 줄 알았는데 참 다양하고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또 특별한 달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슈퍼문, 블루문, 뭐 레드문, 슈퍼 블루, 블러드문, 다크문. 뭔 문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게 이제 형태나 색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달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기일식, 뭐 월식,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형태가 달리 보이는 그런 달들을 말하는데요. 예로 블루문은 달빛의 색과 관계없이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뜨는 현상을 일컬어서 저희가 블루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서양에서는 과거 보름달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뭘? 좋지 않은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보름달이 2번이나 뜨는 불길한 현상을 블루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완전 네. 야,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문 이건 말 그대로 보통의 달보다 한 14% 정도 더 크게 보이고 밝기도 커졌으니까 30%가량 더 밝고 선명한 그런 달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구와 달은 평균적으로 약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슈퍼문이 될 때는 약 35만 7천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진다고 하고요. 슈퍼문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이미 2번 지나갔지만 가장 큰 슈퍼문이 또 조만간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슈퍼문 또 관측에 또 준비를 하면 좋겠죠. 예, 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네. 매번 이제 막 지나간 뉴스만 봤어요. 오늘 떴습니다. 이러면 왜 내가 오늘 못 봤지? 이번에는 진짜 휘영청 둥근 달림을 보면서 소원을 좀 빌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시고요. 자, 저희 별별 실험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차고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 나 이번엔 진짜 무조건 봐야 돼. 아, 맨날 본다 했다가 다 놓쳤어. 그러니까요. 구름 끼면 못 보니까. 근데 천체 마왕령은 네. 내가 진짜 좋은 걸 하나 살까 싶었거든. 네. 근데 와이프가 사지 말래. 천체 망원경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